2025년 11월 14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3만 3천여 관중의 시선은 그라운드가 아닌 전광판의 한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킥오프를 앞두고 장내 아나운서가 선발 라인업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고 마침내 선발 명단의 마지막 캡틴 손흥민의 이름이 울려 퍼지자 경기장은 와하는 엄청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순서 선수단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환호성은 우아는 냉정한 야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도 팬심은 싸늘했습니다. 이날 대전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볼리비아전은 단순한 평가전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명보의 11월 A매치 목표는 단 하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의 포트 2를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피파 랭킹 1593.92점으로 22위, 포트 2 배정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23위, 24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11월 A매치 결과가 11월 피파 랭킹 산출에 직결되기에 볼리비아전과 이어질 가나전의 성적은 그야말로 홍명보의 월드컵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일전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스스로도 소집 첫 훈련과 사전 기자회견에서 11월 A매치에서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실험보다는 안정을, 과정보다는 결과를 택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그 결과를 위한 선택은 포메이션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난 7월 동아시안컵부터 약 4개월간 고수해왔던 3백 카드를 버렸습니다. 9월 A매치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듯 했지만 지난 10월 강호 브라질을 상대로는 미완의 모습만 보이며 한계를 드러냈던 전술입니다. 결국 홍 감독은 월드컵 예선 내내 활용했던 그리고 선수들에게 가장 익숙한 포백 4-2-3-1 포메이션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황인범, 백승호, 이동경 등 핵심 중원 자원들이 줄부상으로 이탈한 공백도 포백 회귀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골문은 어김없이 김승규가 지켰습니다. 수비라인은 이명재, 김태현, 김민재, 김문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원은 원두재와 김진규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호흡을 맞췄고 이선에는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 원톱 캡틴 손흥민이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오현규, 조규성을 비롯해 배준호, 양민혁, 옌스 카스트로프 등은 벤치에서 시작했습니다. 포트 2 사수를 위한 총력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은 강한 전방 압박을 앞세워 볼 점유율을 높여가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볼을 뺏기면 재빨리 상대를 압박해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전반 8분 오랜만에 대표팀에 복귀한 황희찬이 디에고 메디나의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지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전반 11분 첫 번째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왼쪽에서 올려준 날카로운 크로스를 이재성이 쇄도하며 다이빙 헤더로 연결했지만 아쉽게도 기에르모 비스카라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기세를 이어간 한국은 전반 25분 다시 한번 코너킥 상황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손흥민이 낮고 강하게 올린 공이 수비에 맞고 페널티 지역 가운데로 흘러나왔고 이를 쇄도하던 이강인이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이번에도 골키퍼의 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반 27분 엔소 몬테이로가 페널티 지역 왼쪽으로 돌파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김승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33분경에도 몬테이로가 골 지역 왼쪽을 깊숙이 파고들어 슈팅했지만 공은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전반 막바지에는 볼리비아의 공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반 37분과 40분 페르난도 나바가 왼쪽 측면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오며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연달아 시도했고 이는 모두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은 그렇게 0-0 답답한 흐름 속에서 종료되었습니다. 후반전 전열을 재정비한 한국은 초반부터 공세를 높였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12분 경기장에 무거운 공기를 가른 것은 역시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황희찬이 상대 진영 페널티 아크 왼쪽 가장자리에서 영리하게 반칙을 얻어내며 프리킥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 3만 3천여 관중이 숨을 죽인 가운데 손흥민이 오른발로 감아찬 공은 환상적인 궤적을 그리며 볼리비아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트레이드마크인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였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답답했던 영의 균형이 드디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제골 이후 한국은 기세를 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후반 15분 이재성을 빼고 배준호를 투입하며 중원에 변화를 줬습니다. 후반 23분
김진규와 볼을 주고받은 황희찬이 골 지역 왼쪽에서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아쉽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하지만 위기도 있었습니다. 후반 25분 한국의 후방 빌드업이 불안하게 이어지던 중 헤르난도 나바가 볼을 가로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실점 위기의 순간 김승규 골키퍼가 몸을 날려 이 슈팅을 쳐내는 슈퍼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을 구했습니다. 흐름이 팽팽해지자 홍명보 감독은 후반 31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손흥민과 활발했던 황희찬, 그리고 이명재를 빼고 조규성, 엄지성, 이태석을 한꺼번에 투입했습니다. 특히 조규성은 오랜 부상에서 돌아와 2024년 3월 이후 무려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그의 복귀전 자체만으로도 팬들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조규성은 그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복귀를 득점으로 알렸습니다.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이 낮고 빠른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은 상대 수비수를 맞고 문전으로 흘렀고 그곳에는 조규성이 있었습니다. 조규성은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며 넘어지는 와중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왼발 슈팅으로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공은 골키퍼의 손을 스치고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복귀전에서 터뜨린 감격적인 쐐기골이었습니다. 조규성은 동료들의 뜨거운 축하를 받으며 포효했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0 대한민국의 완승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볼리비아와의 역대 전적에서 2승 2무로 절대적인 우위를 이어가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포트 2 확보에 청신호를 켰다는 점이 가장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날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분위기는 단순히 승리의 기쁨만으로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광판의 점수, 그 이면에 흐르는 기류입니다. 경기 시작 전 주장 손흥민 선수가 소개될 때 쏟아졌던 3만 관중의 뜨거운 함성, 그리고 곧이어 홍명보 감독의 얼굴이 비치자마자 경기장을 가득 메웠던 차가운 야유. 이 극명한 온도차는 현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처한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뛰었고 팬들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가 벤치에 앉은 감독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대0이라는 완승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을 향한 팬심은 여전히 그리고 단호하게 싸늘했습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며 4개월 만에 다시 익숙한 포백 전술로 회귀한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과연 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2대0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울려 퍼진 3만 3천여 관중의 함성 뒤편에는 2대0이라는 스코어에 가려진 냉정한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경기 직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 승리가 착시 현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신문선 해설위원은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골이 아니었다면 이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꼬였을 것이라며 결과가 과정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손흥민 원톱 기용이었습니다. 소속팀 LAFC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빛났던 모습, 즉 넓은 공간을 휘저으며 상대 수비를 파괴하던 윙어로서의 손흥민을 스스로 봉인시킨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손흥민은 전반 내내 피파 랭킹 76위 팀의 수비진 사이에서 고립되었고 고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술적 선택에 낙제점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홍명보의 건축 설계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는 답답함의 토로입니다. 스코어는 2대0이었지만 우리의 경기력은 남미 원정의 피로도가 쌓인 볼리비아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체력과 기술, 전술 모든 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포트 2 사수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대표팀의 방향성 자체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불신과 리스크가 경기력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승리가 독이 든 성배가 아닌 진정한 반전의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가나전에서부터 무언가 달라진 과정과 전술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제 홍명보에게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올해의 마지막 A매치뿐입니다. 진정한 시험대는 바로 다가오는 11월 18일 월요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상대는 일본의 0대2로 패한 아프리카의 강호, 검은 별 가나입니다. 오늘 상대한 볼리비아보다 훨씬 강력한 피지컬과 유연함을 갖춘 가나를 상대로도 홍명보 감독은 결과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가나전까지 승리한다면 꽁꽁 얼어붙은 팬들의 마음도 조금은 녹아내릴 수 있을까요? 확실한 포트 2 사수, 그리고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2025년의 마지막 승부처. 서울에서 펼쳐질 가나전 역시 저희 스포츠 버라이어티가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버라이어티였습니다.